게임으로 도대체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친구들이 다 하는 거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큰 위협을 받고 있구나. 기승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밥 먹자고 불렀는데 한 판만 더 하는 꼼짝도 안 하는 우리 아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해? 라며 떼쓰는 아이.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모습일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집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게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상, 친구관계, 더 나아가 미래와 진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주시는 질문, 게임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게임을 우리 소중한 아이의 미래와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을까? 게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화 심리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이장주라고 합니다. 주로 게임과 게이머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공학 박사 그리고 현재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정무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상담가 이보연입니다. 아이들 게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교사와 부모님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코리아와 카카오에서 정부 관계와 대외 정책을 맡았던 김우정입니다. 자녀의 초등 입학 뒤에는 사실 놀이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또래의 영향이 사실 점차 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사실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사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사실 그 문화에 이렇게 사실 깜짝 놀래고 사실은 솔직히 저희가 뭐 잘 알지 않나요? 다들 게임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끌리는 이유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수장님, 사실 친구들이 하는 게임 따라하고 싶은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중요한 거는 아주 어렸을 적에는 부모하고 친하게 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더 크면은 친구들 틈에 잘 어울리고 친구들보다 내가 좀 유능하거나 내가 주도한다. 이 느낌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미래에 부모하고 계속 살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친구들보다 어울리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사실은 이거는 진화적으로 이게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래 친구들이 다 하는 거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뭔가 큰 위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한테 의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현상이라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회장님은 좀 거기에서 어떻게 좀 보셔요? 이 아이가 막 유치원 때까지는 막 내 말이면 잘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이제 변신하니까 친구 때문에 그렇다. 게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데 기승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게임을 통해서 뭘 얻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자율성,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선택한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한다는 자율성과 그리고 유능성, 뭔가 하니까 나도 느네? 하는 이런 느낌들. 마지막으로 관계성, 나도 이런 게임들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야 친구들이 너 잘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 사람들은 활력을 느끼고 뭔가 재미를 느끼고 이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든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점에서 게임에 왜 빠질까라는 질문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게임에 매달려서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있나, 뭘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게임에 매달리나 한번 인식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욕구들을 게임 바깥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부모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게임의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으로 도대체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도 기억해보면 사실은 놀이터에서 그리고 자율과 어떤 규칙 그리고 뭐 관계 그리고 뭐 양보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사실은 놀이터에서 다 놀이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졌다라는 건 그게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채워야 한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진짜 확 변해요. 발달이 이렇게 딱 변하는데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이제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막 이제 소꿉놀이 막 하고 막 역할놀이 하고 이제 상상력 위주의 놀이를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승패가 있고 경쟁과 협동의 요소가 있는 놀이를 해요. 그게 뭐냐?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뭐 이 컴퓨터 게임만 있는 건 아니고 규칙이 있고 승패가 있는 게 모두 게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디지털 환경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확실히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래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부모보다 난 친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이런 시기가 되고 친구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게임은 나도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나는 그냥 거기 소속되지 못하는 안 하면 거거든요. 안 돼요. 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애들이 막 레벨 올리는 거에 또 비치잖아요. 그게 뭐냐? 사회적 비교도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쟤는 얼마나 잘했지? 나보다 내가 더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밤새서 이제 게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는 이제 부모님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말들 많이 하냐면 애들이 이제 친구는 하는데 뭐 친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많이 하는 게 뭐 너 따라쟁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심지어 너 게임 하지 마라고 못하게 해요. 그럼 아이는 나는 또래 관계에 소속되는 게 지금 나의 발달 과업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원망감을 이제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좀 아이 마음을 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이의 굉장히 욕구고 아이에게서는 이거를 이루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존중 먼저 그다음에 집에서 게임 규칙을 정했다면 그거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게 두 번째라고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일 우리 아이가 너무 그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컴퓨터 게임만 있는 게 아니다. 규칙과 경쟁, 승패가 있는 거 다 게임이에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 하게 하고요. 카드게임, 스포츠, 게임, 뭐 야구, 축구 이런 거 같이 하게 되면 아이는 재미와 성취감도 느끼고 또래 관계의 욕구도 건강하게 채울 수 있어요.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 안에 있는 또래 관계 그리고 또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 그리고 성취감들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사실 이런 마음을 읽어주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200% 공감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요. 저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서태지 아이들이 나왔을 때 하여가가 나왔는데 하루만 다음 날에 그걸 다 외우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느꼈던 건 또래들은 와였었거든요. 근데 그 제 딸을 보면 캐대언이 나오고 나서 한 3일 동안 못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못 봤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날에 이제 보고 나서 그제서야 드디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한다가 아니라 이 게임을 매개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구나라고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놀았니? 라는 질문이 게임을 몇 시간 했니?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결국 같이 뭐 소속감을 느끼려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어머니나 부모님들도 드라마 하나 못 보면 사실은 확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러는 것처럼 드라마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고 사실 아이 그거 사실은 뭐 함부로 무시하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사실 게임 문화가 다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전환을 좀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좀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끌리는 거는 우리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캐릭터에 끌리는데 조금만 나이를 먹으면 예를 들면은 부모님 세대나 조금 더 오래전에 뽀로로도 있었잖아요. 뽀로로에 끌리는 세대가 있고 조금 더 나이 먹으면은 뽀로로를 절대로 취급 안 합니다.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게임이나 같은 콘텐츠들도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이런 콘텐츠들이 있고요. 그게 어찌 보면 또래 문화에서 되게 주도하는 콘텐츠고 욕구라는 것들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임보다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 사실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의 가치. 다음 편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내용인데요. 집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게임 관련 규칙 세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